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입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연패에 빠지며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패한 삼성화재는 18승 17패 승점 48점으로 순위가 한 계단 떨어진 6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강한 서브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삼성화재는 3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의 리시브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에서도 열세한 삼성화재가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날 삼성화재의 쌍포를 이룬 유스바니와 에디는 30점을 합작했습니다. 유스바니는 18득점, 공격 성공률 43.9%를 달성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고 에디는 12득점, 공격 성공률 40.7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우리카드는 봄배구에 도전 중인 현대캐피탈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3승 12패 승점 69점을 기록 중인 우리카드는 2위 대한항공의 승점 1점 차로 앞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세트 우리카드는 세트 공격 성공률에 있어 20% 넘게 앞서면서 무난하게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부터는 현대캐피탈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나머지 3세트에서 평균 6.67점 차로 밀린 우리카드는 상대팀의 일방적인 경기를 허용했고 역전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최다 득점자는 이세이였습니다. 이세이는 19득점, 공격 성공률 53.33%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내 최다 공격 점유율을 가져간 김지한은 18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36.84%에 그치는 등 공격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화재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한국전력전에서 강한 서브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며 애를 먹었습니다. 상대 팀이 탄탄한 리시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격을 구사하다 보니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창단 첫 우승컵을 눈앞에 둔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에 패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부활의 기미를 보였던 김지한이 현대캐피탈전에서 3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부진하며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삼성화재가 강력한 서브를 무기로 우리카드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상대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유스바니, 에디의 공격력을 앞세워 정규리그 마지막 승리를 챙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13일 정관장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8일 흥국생명전에 이어 승리로 창단 후 첫 2연승을 거두고 시즌 승점 17점을 쌓았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년 출범한 이후 2022 시즌 3승, 2023 시즌 5승을 거두는 동안 연승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직행이 확정된 정관장의 주전 멤버가 빠진 영향이 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쌍포 야스민과 박정아가 48점을 합작했고 미들블로커 필립스가 블로킹 6개를 포함 11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은 12일 흥국생명과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정규리그 1위 확정에 실패한 현대건설은 마지막 페퍼전에서의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최종 순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모마가 홀로 양팀 최다 27득점을 기록했지만 국내 공격수들의 지원이 부족해 결국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현대건설은 2세트 25대25에서 긴 랠리 끝에 모마의 공격이 아웃되며 결국 세트 스코어가 0대1을 허용했습니다. 기세가 꺾인 현대건설은 3세트도 15대15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15대20이 됐습니다.
막판 추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20대 24로 아쉽게 승점을 더하는 데 실패하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의 오전 5패로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를 보이지만 최근 흥국생명과 정관장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쾌조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관장전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에이스 야스민과 박정아의 48점을 합작하면서 쌍포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가 광주서 홈경기로 치러지는 만큼 베스트 멤버로 현대건설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흥국생명전에서 현대건설은 주포 모마 외에 국내 공격진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면서 셧아웃 완패로 정규리그 우승이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쌍포의 공격력을 앞세운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서울 삼성입니다. 먼저 KT는 원주 DB의 우승을 내주고 3위로 추락했습니다. KT는 14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DB와 원정 경기를 펼쳐 연장 접전 끝에 103대 107로 석패했습니다. 이로써 2연패에 빠진 KT는 2위에서 3위로 추락하며 4강 플레이오프 직행에서 멀어졌습니다. 후반에 무너진 집중력이 연장까지 이끌었습니다. KT는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 나가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후반 리바운드에서 상대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를 내줬고 4쿼터 허운의 3점포로 연장까지 갔지만 DB에너지 레벨을 쫓아가지 못해 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날 KT는 페리스 베스, 하윤기, 허운 3명의 선수가 분투했습니다. 베스는 트리플 더블급으로 맹활약했고 경기를 연장까지 이끈 허운 3점포 6개 포함 29득점, 하윤기가 18득점을 올렸지만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다음 삼성은 9위 안양 정관장을 잡고 탈꼴찌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은 같은 날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정관장과 홈 마지막 경기를 펼쳐 저득점 공방전 끝에 77대 69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연승을 거둔 삼성은 9위 정관장과 격차를 2.5경기로 줄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하위권 상대로 승리를 챙긴 삼성은 2시즌 만에 탈꼴찌 희망을 앞에 뒀습니다. 올 시즌 내내 코피 코번을 제외한 국내 선수들의 득점 부진으로 최하위에 허덕이던 삼성은 이정현의 부활과 함께 신동혁, 차민석, 홍경기 등이 적재적소 득점을 터뜨리며 연승의 기운을 잇는 중입니다. 이날 코번과 이정현의 맹활약으로 삼성이 연승을 거뒀습니다. 매 경기 20득점 이상을 터뜨리는 코번은 이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출발해 30분 13초 동안 29득점 17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이정현은 16득점 8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월 접어들어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는 KT는 3월 6경기 단 1승에 그치며 3위로 하락했습니다. 허훈 합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으며 베스, 허훈, 하윤기를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부진으로 후반 기세가 하락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위권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삼성 역시 코번, 이정현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 자원 이원석이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습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중상위권 팀과의 경기만 남은 삼성에게 이원석의 이탈은 악재와 같습니다. 따라서 KT가 최근 기세가 좋지 않지만 베스, 허훈, 하윤기 3명의 득점 자원을 앞세워 득점포가 적은 삼성을 꺾고 연패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서울 SK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14일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69대 77로 패했습니다. 연패 탈출 뒤 다시 연패에 빠진 정관장은 14승 33패로 9위에 머물렀으며 선수단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야투 73개 시도 중 25개 성공에 그쳤습니다. 로버트 카터는 11득점 6리바운드에 머물렀고 최성원이 12득점 배병준과 이종현이 각각 1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지훈도 3점슛 6개 시도 중 1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9득점에 머물렀습니다. 1쿼터엔 삼성과 엎치락뒤치락했던 정관장은 코피 코번의 골밑 득점을 막지 못하면서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16대 22로 1쿼터를 마무리한 정관장은 3쿼터 들어 배병준과 이종현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도했지만 코번과 이정현이 맞서면서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SK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82대 67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린 SK는 29승 18패로 4위에 머물렀지만 3위 KT와의 격차를 0.5경기로 좁혔습니다. 안영준의 활약이 돋보였고 안영준은 23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한 자밀 원희를 도와 3점슛 6개를 성공시키면서 19득점 8리바운드로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재현이 13득점 6리바운드 9어시스트, 허일영이 1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선영은 3득점 4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SK는 철저히 외곽과 내곽을 분리시켜 득점에 집중했습니다. 안영준이 3점슛 6개를 넣으면서 외곽을 책임졌고 원희는 2쿼터 필드골 성공률 100%를 기록하는 등 골밑에서 활약했습니다. SK는 4쿼터 한때 4점 차로 쫓겼지만 허일영이 3점슛 2개를 꽂으면서 달아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은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면서 부진하고 있고 최근 분위기가 살아난 삼성과의 격차가 2.5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74.5점을 넣으면서 87.6점을 실점했습니다. 반면 SK는 화끈한 공격에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며 3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한 SK는 3점슛 성공률 35.8%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5번 만났고 SK가 모든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동기부여가 확실한 SK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